그때 뭐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부모님이 이런 대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위치 추적될까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아홉 살 대학생 손녀가 외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범행 동기와 그리고 범행 이후의 행동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한 날로 좀 돌아가 보죠. 할머니는 왜 손녀가 있는 집으로 들어간 건가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딸 부부의 집에 방문했던 이 70대 노모가 침대에서 흉기로 살해된 채 발견된 게 그제 오전이었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20분쯤에 숨진 노모를 발견하고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전날 밤에 이제 딸네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가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딸 부부는 사실 이날 집을 비운 상황이었어요. 네. 집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숨진 이 70대 여성을 부검해 본 결과 흉기에 찔린 게 사망 원인이다. 이렇게 판명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손녀가 용의자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붙잡힌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70대 할머니 같은 경우는 딸의 집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지금 변을 당했는데 결국 그렇다면 범행이 전날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딸 부부는 없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사건 직후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게 숨진 할머니의 대학생 외손녀였습니다. 19살인데 네. 그제 새벽 4시 반쯤 그러니까 범행 당일이죠. 범행 당일로 보이는 그 시각에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집을 나와서 배회하던 이 19살 외손녀가 신고가 접수된 지 한 4시간 반 만에 군포시에 있는 길거리에서 체포가 됐죠. 할머니의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주변을 배회하던 손녀가 4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손녀가 경찰에 밝힌 범행 동기가 참 황당합니다. 믿기 어려운 범행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니까 그냥 배회하다 들어간 거예요. 글쎄요, 진술은 하는데 황당해서 이걸 말을 해야지 모르겠어요. 저도.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같이 데려가고 싶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걸 믿어야 될지.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할머니를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범행에는 동기 그리고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경찰이 이 동기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들어보면은 혼자 죽기 싫어서 극단적인 선택 안 미안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혼자 하기 싫어서 외할머니를 동행하려고 그랬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진술하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경찰이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무슨 원한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조사할 건데 일단은 그 피의자 그 19세 대학생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난감한 상황이죠. 하지만 계속 이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조사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범인의 동기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가기 싫어서 할머니를 살해했다. 과연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론가님, 네. 신빙성이 있으려면 진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가 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의 판단은 없었다예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시도를 한 흔적은. 저는 이 동반 극단적인 선택, 간혹 과거에 있긴 했던 경우는 가장이 사업에 실패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결심했는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네. 남아있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족들을 내가 놓고 가면 이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모두 다 살인입니다. 결국은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시도한 경우도 있었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19살 외손녀가 외할머니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이나 내가 없으면 이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할 상황은 지금 아닌 정황으로 보여져요. 자, 이 립스틱으로 이 집 거울에다가 직접 썼습니다. 할머니를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이다. 그리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 암시를 적어놨어요. 경찰이 그래서 외손녀를 특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갔어요.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당연히 새벽 시간 집 밖으로 나갔겠죠. 4시간여를 배회했는데 배회했을 뿐입니다. 경찰의 확인으로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외손녀는 진술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짙은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손녀의 진술의 신빙성은 앞으로 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녀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보는 이유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범행하기 바로 전 몇 시간 전에 오후에 마트에서 그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로 촬영이 됐는데요. 이 CCTV 영상을 보면은 검은색 반팔티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팩을 메고 공구 진열대에서 서성이다가 흉기 5자루와 목장갑 구입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마스크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목장갑, 흉기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불과 범행 몇 시간 전이었고요. 아니 이거면 너무 계획적이고 또 치밀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매뉴얼로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약을 모은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고민하는데 지금 이것은 범행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네.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렸다. 왜? 나라는 걸 지금 노출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중에라도 누가 보고 너 왜 이런 도구들을 흉기들을 샀어?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흉기를 내가 구입한 것을 들키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한 거고 준비를 한 거예요. 흉기를 5자루를 사요. 이건 전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인에 대해서 공격성이 유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흉기를 5개, 목장갑, 이것은 지금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로 보여지는 정황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범죄 도구가 있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자, 이 손녀가 굉장히 치밀했던 것이요. 이 범행 후에 자신의 핸드폰은 망가뜨리고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범행 후에 자신의 휴대전화는 안방 이제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빠뜨렸고요. 고장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고장을 냈다는 건 결국 위치 추적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미고 숨진 할머니의 휴대전화는 밖으로 들고 나왔단 말이죠. 경찰에 이제 체포된 후에도 진술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렇게 빠뜨린 것 위치 추적될까봐라고 얘기했는데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다면 사실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얼마든지 이제 위치 추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할머니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지 할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 반응을 보이기 위한 거였다고 해도 할머니의 신이 곧 발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고요. 기본적으로 할머니를 살해했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동요가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실행에 옮겼다.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을 피하려고 했으면 사실 자신의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할머니의 핸드폰도 뭐 없애려고 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일반인들이 볼 때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한다는 거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범행을 했으니까 자기 추적할까 봐서 고장내는 그 자리에 놓게 되면 그 자리만 나오니까. 그런데 할머니 거 가져간 거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휴대폰 없으면 또 불안하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거를 가져가게 되면은 설마 추적을 못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지 다 하다 보니까 휴대폰은 필요하니까 자기 건 버리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할머니 걸 덜렁 가져간 거로 생각 들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팀장님 혹시 이 여성, 이 손녀에게 정신적인 문제 같은 거는 없었나요? 현재로서는 정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에 그 감정 유치영장 받아서 그 정신감정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이 요청하게 되면은 정신과에서 만나서 요청 받아도 되거든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신적인 문제가 뭐 있어도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 문제가 뭐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걸 가족이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릅니다만 확실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네, 뭐 외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그러니까 존속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19살 외손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인데요. 뭐 존속 살해 같은 경우는 뭐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잖아요. 그래서 뭐 벌도 무겁습니다. 뭐 사형, 무기징역, 뭐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건데요. 지금은 뭐 범죄 동기를 조금 더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손녀의 진술과 반대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사건,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